간다고 했지? 송산. 아, 오케이. 짐 옮겨야 돼. 귤 가져. 예, 오늘은 또 모처럼 우리 리버싱크의 조우리 팀장이랑 그리고 저희 염 실장님이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운전 안 하고 편하게 사실 방금까지 전화 받으셨지만 저희가 지금 송산 어디죠, 염 실장님? 메종드 엘리프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그 드린 자료 보면 네. 몇 타입이었죠? 우리가 오늘 가는 게 84B. B. 예, B 타입 맞죠? 예. 테라스 맞죠? 네, 루프탑이. 예, 그 사전 점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운전 대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조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가 어떤 네. 현장인가요? 오늘? 여기는 지금 송산 메종드 엘리프. 어떻게 보면 좀 타운하우스 같은 현장이죠. 이름이 펜네임이 되게 긴데 네. 벌써 외우셨네요. 저는 아까 많이 계속 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정도까지만 했는데 여기가 지금 84 B 타입이에요. 네. 근데 오면서 좀 느낀 게 있지 않나요? 아, 먼저 우리 소개를 해야지. 저는 브라스코 가구의 루카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더커튼의 염대성 실장입니다. 리브싱크의 조팀장입니다. 아, 잠깐만.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저쪽으로 가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시라고요? 리브싱크의 조팀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친구하고 조금 겹쳐요. 저희는 어떤 붙박이 솔루션 그리고 소파하고 식탁을 지금 백화점 브랜드 OEM 해주고 있는데 그 OEM이 좋은 게 저희는 그 아파트에 맞춰서 좀 더 최적화되게 주문 제작이 가능하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냉장고장이나 조명이나 커튼을 워낙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처음에 구도 잡는 역할은 약간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염 실장님은 저는 이제 브라스코 홈 스타일링 팀에서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패브릭 계열을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냉장고장하고 홈바하고 이런 수납장 이런 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 여기 우리 클라이언트 분이 오셨을 때 소파나 식탁은 어차피 여기저기서 파니까 그건 취향 차이지만 모델하우스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일부 붙박이, 일부 유리장 같은 그런 홈바 비슷한 뒤에 있는 장을 조금 재현하고 싶었는데 또 여기 있는 따님들은 그거는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게 아니라 저희는 또 모양은 쉐이프는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우리는 어떨 때는 부부들도 서로 말이 틀릴 때도 많잖아요. 그죠? 99%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리브싱크한테 오히려 뒤에 있는 저 수납 형태를 넘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주방 편에서 보실 텐데 바로 주방 쪽에도 일부 냉장고장과 일부 홈바에 손을 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같은 층에 있잖아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일체감이 저희의 특별 무기다 보니까 여기가 아마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우리 메이트 조명은 오늘 원래대로 이제 일단은 따로 움직이시겠지만 이런 우물 천장이나 실링팬 쪽은 따로 또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실 쪽에 네. 위치부터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네. 조 팀장님이 조금 잠깐 가서 케어해 주시죠. 한번 끊고 A few moments later. 자, 염 실장님. 네. 테라스 하우스 우리가 많이 했죠. 그쵸. 뭐 동탄이 우남도 테라스, 솔리움도 테라스, 수원 힐스테이트 수원 테라스. 테라스 하우스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보다. 왜냐하면 평형대는 큰데 계단이라는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공간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주방이 작거나 거실이 어딘가가 잘려 있거나 천장은 높은데 다른 것들이 이제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쭉 이쪽 살짝 한번 보여주시면, 이쪽 보여주고 이쪽을 다시 보여주고, 저기 우리 사모님 계시니까 이쪽으로. 예. 여기는 염 실장님 이거 되게 넓게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그쵸. 실제 실측도 굉장히 큽니다. 거실만 이게 5m가 나오니까. 84 타입이 아니라 난 이거를 102 타입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규격상으로 보면 그렇죠. 규격상으로 여기도 되게 넓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조 팀장님 이 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트월이 장점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죠? 근데 제가 맨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이 곧 뭐가 될 수도 있다? 단점이 될 수 있죠. 얘가 이렇게 기니까 센터가 안 맞아. 뭔 얘기냐면 소파는 저쪽에 있는데 TV를 그러면 요거의 센터에 놓으신 분은 없겠죠, 염 실장님.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놓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좀 많이 남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타입은 저희가 지금 신청이 없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는 이 집만 촬영할 텐데,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다른 타입 분들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등일시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기가 타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일링이 K/K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테라스 하우스는 뭐 커튼 정도는 모르는데 커튼도 다 틀리게 놓으시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이 84B만 얘기하자면
얘와 얘, 주방하고 거실을 따로 생각하는 순간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양다리가 걸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잘못 주다가는 여기가 좁아 보이고 여기에다가 너무 힘을 줘버리면 여기가 일체성, 전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왜냐면 이거를 다른 자재로 막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막는 것도 웃겨.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럴 리는 없는데 우리 집은 소파를 안 놓을 거야, 우리는 TV를 안 놓을 거야, 소파하고 저 책장만 놓을 거야, 그분들도 조금 이 아트월이 걸리적거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소파를 여기다가 놓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여기가 되게 넓어, 되게 깊어, 여기가 얼마 나오냐면 5255인데 5255가 염실장님 저희가 보통 아파트 할 때 40평형대 넓이 아니에요? 그쵸. 5천 정도 나오는 게 48평 정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거의 40평형대 이제 길인데, 이게 제가 항상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타일링 할 때. 가장 애매모호한.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 B타입 분들 이거 영상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여기다가 소파를 중간에다가 놓으려고 한 이유가, 저 끄트머리에다가 소파를 놓으면 TV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반대로 소파를 여기다가 놓고 뒤에다가 우리 책장 놓을 텐데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여기다가 책장을 짜고 그 다음에 소파를 놓으면 딱 맞는데, 그거는 모델하우스니까 그랬던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소파가 말 같지 않게 좁은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서 인형집 놀이 한 거지. 왜냐면 집이 넓어 보여서 청약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여기다가 수납 솔루션을 하면 조 팀장님 문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사람이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400에서 450을 잡는데 실제적으로는 1m를 잡아야 돼요. 문 열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서 있는 것까지. 자, 그러면 5200에서 얼마가 빠졌어? 1m. 그러면 4200이면 이미 84 타입보다 30cm가 들어가죠, 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가구점에서 우리 집은 열나 크니까 코너 그냥 이렇게 좀 푹신한 것도 들어가. 오히려 우리 사촌네가 84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게 5m니까 들어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불상사가 생기냐, 얘가 뚱뚱하니까 여기서부터 TV 사이에 있는 그 거리가 짧고 얘가 길기 때문에 더 짧아 보이고, 결국은 25평 59 타입 조 팀장님 소파하고 벽 사이가 얼마인지 기억나시죠? 3,300에서 500 나오잖아요? 700인가? 3,000 실제 실측은 한 3,600 정도. 3,600, 3,500 맞아. 그러면 결국은 저거를 믿고 소파 큰 거를 사는 순간에 이 앞에 있는 여유 공간 있죠? 이게 25평보다 좁아 보여. 그래서 저희가 40평형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원래 이런 반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네들이 오히려 뒤에 있는 공간을 쓰려면 소파하고 소파 앞에 있는 공간을 훨씬 더 신경 써야 된다. 게다가 제가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거는 아파서 오는 거지 기분 좋아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천장을 한번 비춰주세요, 조 팀장님. 이게 에러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게 되게 큰, 조심해 저거, 이게 되게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소파 보면 이 부분만 보고 TV 보면 이 부분만 보고 벽 크니까 TV 큰 거 걸어도 되겠네? 아닐걸. 오히려 여기는 90인치보다 75인치가 오히려 집이 넓어 보이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걸. 왜냐면 얘하고도 맞아야 돼. 여기에 짧은 치마를 입었는데 위에 있는 상의를 너무 긴 거를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여기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집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실링팬 하고 싶냐고 해서 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 아니라 우리 간접 조명하는 메이트 조명 사장님이 전문가니까 제가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우리 집에다가 했던 에어라트론이 좀 크죠? 실링팬이. 얘를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하는 순간에 오히려 천장이 꽉 차버리는 그런 양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왜? 이 우물 천장이 원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고 여기다가 보통 우리가 이런 게 없으니까 다운라이트를 충원해가지고 활주를 하는데 참고로 이거는 괜찮아요. 염실장 괜찮죠. 사실 이쪽으로는 돈 쓸 필요가 없는데 얘가 그러니까 서장훈이 생일 꽃갈모자를 쓰는 그런 양상으로 자칫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링팬을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데 오히려 실링팬 미니를 달아야 되는 상황. 왜? 양쪽에는 톨러런스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따 주방편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라인 조명을 한번 T5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조금 생각 중인데 몇 분이죠 지금? 그러면 딱 이 부분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화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지금 거의 한 52cm?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오히려 더 좁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조 팀장님? 어차피 거의 대부분 여기다가 어떤 업젝트를 짤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겉지 속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저희 염 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 거고, 난 사실 이게 제일 신경 써요. 이게 지금 있나? 모든 84P에 있겠지? 이거? 이 테두리 이거. 이게 보여.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이뻐야 되거든, 우리 고객님 집. 그래서 일단 거실은 제가 좀 싫은 소리해서 좀 죄송하지만 할 건 해야 되니까 너무 단순하게 가구 배치한다고 해서 우리 집이 연예인 집 되는 건 아니라서 한번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갈게요. 나 커튼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장점이 많은 집이긴 해요. 왜냐면 가로 사이즈가 84치고 굉장히 넓게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단점적으로 보인 게 이쪽의 여유 부분과 오른쪽의 여유 부분이 다르다라는 게 다르지. 그냥 시각적인 딱 처음에 단점으로 보였는데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쓰는 집도 있겠지만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이런 오브제가 들어가서 뭐 붙박이가 됐든 뭐 책장이 됐든 뭐가 됐든 이만큼이 딱 먹어주면은 그때는 대칭이 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점으로 딱 하나 있었던 좌우가 비대칭이다가 이제 여기 어떤 공사를 통해서 막히기 때문에 저는 대칭까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런 타운하우스나 테라스 하우스를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일반 아파트랑 구조가 다르게 한 세대가 1층, 2층, 3층, 4층을 다 쓰는 거예요. 저층부터 고층까지를 다 쓰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들은 1층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과 25층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단지들은 한 세대마다 저층부터 고층, 1층부터 4층을 다 누리시기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메인에 있는 이 거실을 좀 가리고 사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동간거리가 아파트처럼 막 되게 멀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지금 이렇게 거실에 서 있으면 반대쪽에 작은 방, 뒤쪽 방들이 바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튼을 맞추실 때 되게 시원한 얇은 속커튼 하나 그리고 두꺼운 겉지 하나가 들어가는 걸 정석으로 움직이고 실제로 우리 고객님도 그렇게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여기가 가로가 긴 거 대비해서 이 폭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그냥 항상 저희가 영상에서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 의뢰 고객님들한테 좀 쪽집게로 상담을 도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아마 저희는 겉지 추천을 안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겉지 속지 같이 들어가시는 것보다 겉지를 빼고 속지만 쓰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속지라는 것 자체가 태생이 좀 얇지 않냐, 그럼 우리 집이 좀 앞에서 많이 보일 텐데 우린 좀 그건 불안하다 라고 하셔서 겉지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속지 자체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이 속지에 좀 기능을 주는 좀 차르르 커튼,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력으로 판매하는 메가 차르르 커튼 같은 거를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넣어서 밝은 느낌인데 어느 정도 차단력까지 데려갈 수 있는 느낌이면 아마 공간이 계단에서 딱 올라왔을 때 훨씬 더 좀 넓어 보일 거예요. 겉지라는 기둥이 있는 것보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이걸 요청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현장의 장점이 좌우에 콘센트가 창가 쪽에 벌써 2개씩이나 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뭐 스탠드로 쓰시다로 해도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전동 커튼까지 추천을 해드려서 다른 방들은 모르겠지만 이 거실 자체는 좀 IoT 시스템까지 데려가면 이렇게 좀 멋있는 좀 라이트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와서 여기서 치고 걷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알람으로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게 해놓으면 제가 볼 때 거실은 겉지 속지를 다 투자하시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의 제품으로 IoT를 연결해놔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떨지 말고 안 떨어? 농담하는 거예요. 여우인데 여우. 자, 이 부분은 제가 혼자 하고 싶지 않고 이 부분은 제가 우리 리브싱크 조 팀장한테 이름했기 때문에 보통 홈바를 짜면 네. 결론 문제를 생각하면 끝까지 가나요? 아니면 여기서 멈추나요? 원래는 그래도 멈추긴 하는데 결론 때문에. 근데 여기가 저는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커튼하고 이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실장님 그렇죠. 멈추는 게 깔끔하게 나와요? 아니면 그냥 커튼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걷지를 안 한다면 저희 커튼 입장은 끝까지 가는 게 더 깔끔해요. 입장은 그러니까 커튼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양쪽의 네. 밸런스가 맞는 게 맞다 네. 이거야? 그게 그럼 뭐- 디자인적으로는 지판이라도 이거 꺾기 들어가는 거 가능하죠? 네. 그럼 여기가 길이가 얼마나 오는지 외우고 계세요? 난 내 거 안 가져왔는데. 아직 못 해봤어요. 진짜 내 쪽 찍지 말고. 자, 조 팀장님 여기가 얼마가 3,500 나오냐면 예상합니다. 혼나야 돼. 여기가 3,774인데 이게 웬만한 40평 거실 폭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왜 좁아 보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좁아 보이는 건 아닌데 내 딴에는 왜냐면 저기 건너편이 너무 멀어, 너무 길어. 너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 연예인도 키가 너무 크면 이뻐요, 안 이뻐요? 적당한 게 이쁜 거예요. 그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오히려 말하는 굉장히 넓은 부분인데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제 클라이언트 분한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조 팀장님이 앙카 박는 거에 선수니까 네. 아예 옆구리를 안 해버리고 네. 이 중간에 터미널 만드는 거 괜찮지 않아요? 네, 저도 그 생각 했었는데 그게 까딱하다가 싱크대 느낌이 좀 나가지고. 아,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좀- 우리 소비자 얼굴은 안 나오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그냥 대답만 해주세요. 이게 무조건 길어야 되나요? 아니면 혹시 어머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우리 엄마하고는. 근데 어머님도 이 집을 좋아하잖아요. 차라리 안 보이는 쪽에는 아예 약간 붙박이처럼 깔끔하게, 그래서 유리 그런 거 말고 깔끔하게, 그러니까 보조 팬트, 여기가 은근히 수납이 많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다락방도 그래서 의논하신 거고. 근데 잘 쓰는 거, 지금 어머님은 내가 봤을 때 그릇도 많으실 것 같아. 그치? 근데 그릇이 저 위에는 키가 안 다니까 좀 고가의 그릇 같은 경우는 아끼는 거는 오히려 이 끝부분 정도에 하나는 안에가 차곡차곡 이렇게 되고 그냥 깔끔하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문자, 이거는 나쁘진 않죠. 한 요 정도까지만 양보해 주시고, 양보란 말 좀 이상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아니, 일단은 자재는 다 똑같아야 돼요. 네,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컨셉으로. 근데 이 눈 찢어지는 게 과연 끝까지 가야 되냐, 아니면 너무나 싱크대 느낌이 또 날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일부분은 그냥 약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느낌, 그것도 저는 어머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거 만들어줘서 고맙네. 제일 주방에서 가까운 쪽에 여기다 그릇하고 컵 같은 거 놓고, 이쪽에는 밑에다가 스타벅스 텀블러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쭉 진열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능하시잖아요. 네네. 조명도 메이트 조명에 부탁해야 되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거는 조명은 사이즈하고 이런 거 좀 보고 나서. 조명 네. 중요하지 않나요? 조명은 하면 무조건 이쁘긴 하죠. 그렇죠. 인테리어 완성은 작은 사모님 조명이에요. 무조건. 조명 최고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메이트 조명 사장님 없으니까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이거 들어갈 수 있어? 다운라이트? 450으로 잡으면 들어갈 것 네, 같은데.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충분히 들어갈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완성하는데, 자재 바람만 맞추면 색깔은 될것 같아요. 냉장고 쪽하고 맞출 수 있지 않나요? 홈파하고. 네, 어차피 저쪽도 색상을 바꾸시니까 그러니까 딱 맞춰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일되게 네네. 해놓고선 내가 말을 더 많이 했네. 수고하셨어요. 자, 여기가 이제 주방 쪽인데 처음부터
얘랑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한 몸이 돼야 돼요. 근데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너무 다행인 게 이 조명을 바꾸신대요. 내가 봤을 때 이 조명은 말도 안 되는 위치에 달아놨어. 센터도 아니고 사실 얘에 맞춘 것도 아니고 식탁 센터에 맞춘 거다. 내가 봤을 땐 여기거든. 네. 왜냐면 식탁에 맞췄다고 하는데 그럼 의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냐고 중간에 앉아있는 사람. 이건 아니거든.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조금 사실 기분이 나빠할 정도로 어쩌면 얘기한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여줘서 저는 이렇게 T자로 놓는 거를 절대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끝났으면 나도 T자로 놨을지도 몰라요, 염 실장님. 근데 얘가 여기까지 나왔거든? 네. 그러면 식탁과 이거하고 따로 사용각을 하는데 이게 한 몸이거든. 이건 뭐냐면 키 작은 여자가 잡아주세요. 이런 옷을 산 거예요. 이렇게 얘가 식탁이 이렇게 길게 나오니까 키 조그만 애가 이런 옷을 산 거야. 뭐 오버핏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할 말은 없고. 너무 오버. 그래서 이 공간이 심리적인 경계선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이쪽 계단 쪽 한번 보여주시면 계단 쪽하고의 공간에 지금 나름대로 맞춘 건데 이거는 좋아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공간이 있으면요 건사사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애들이면 얘를 갖다가 처음부터 요 센터에 이렇게 맞췄으면 조명 안 바꾸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홈스타일링을 또 한 달에 몇 집을 해요? 염 실장님 막 100집 넘게 하죠. 아니 우리 가구도 그래. 나도 많이 해. 100집 중에 아일랜드와 T자로 놓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애들 빼고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해. 심지어는 이거는 제가 저쪽에 있는 사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리서 그냥 고개만 보세요. 이 밑에 있는 마룻바닥의 방향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마룻바닥이 염 실장님 어느 방향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타일이다. 타일이면 좀 괜찮아.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 집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한 건데 대부분의 집은 이제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이 거실 있고 이쪽이 애들 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사모님 강마루가 이쪽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식탁을 이렇게 놓으면 이 마룻바닥의 방향과 식탁의 방향 자체가 너무나 어색해요. 그래서 막 러그를 놔요. 왜냐면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고래대, 정어리대가 헤엄치는 그 방향대로 같이 큰 상어나 고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그림 속에서 헤엄치는 게 훨씬 더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와, 너네 집 되게 넓다, 나름대로 넓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 팀장님이 사실 저보다는 키가 좀 작으신데도 여기 부딪힐 정도로 이렇게 내리는 것도 정말 의미가 없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쓰면 거실 쪽에서도 이거 생각보다 간지나는 조명이네? 이거 사실 싸구려는 아니에요. 근데 싸구려처럼 보이게 또 걸어놓은 거야, 얘를. 특히 얘가 아예 좀 비중이 없는 원형으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딱 크니 나 여기 이렇게 삐져나온 거 알아?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지. 그래서 우리 매정드 엘리프 분들이 분명히 이 조명을 바꾸는 이유가 이 조명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바꾸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근데 옆으로 놨을 때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조 팀장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여기가 2689인데 네. 여기다가 홈바를 하실 거예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근데 아주 잘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수납이 생각보다 여기가 좁아. 얘만 넓지 이게 주방이거든? 이거 25평 주방보다 작아요, 사모님. 그러니까 여기에 식기세척기 놓으실 거예요? 예정이면 큰 그릇을 놓을 공간이 있다 없다? 없죠. 맞아요. 그러면 맨날 위에다가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님들이? 불편하죠. 여보,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꺼내달라는 얘기야. 너무 힘들죠. 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늦게 퇴근해, 우리.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수납 보조를 예쁘게
얘랑 일치화되게 이 집 같은 경우는 필름지 작업을 하는데 이 필름지 작업이 예를 들어서 컨티넨탈 뭐 그레이 아니면 무슨 뭐 멜론 크림 이런 색깔이면 당연히 얘도 같은 자재로 해야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다. 왜냐, 여기가 만약에 원래 홈바가 짜져 있으면 얘는 시트지 얘도 시트지로 통일하는 게 쉬운데, 여기 있는 거는 사모님 싸구려 자재로 만들고 시트지를 바를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합판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시트지가 아닌 제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트지에서 나오는 색깔들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제품으로 나온 색깔하고 같아요, 틀려요? 약간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분이 잘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얘랑 일치화되게, 최대한 일치화되게 하는 거를 할 거지. 그렇죠. 왜냐면 고객님 특별한 색을 아는 게 아니니까 화이트 계열은 다 맞출 수 오늘 있죠. 조금 너무 갔다, 제가 너무 오버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이어지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거는 제가 상담에 안 껴들었잖아요, 아까. 네. 저는 이게 이렇게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쁘죠. 네. 딱 통일돼 보이고.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뭔지 알아? 갑자기 저분들 말이 또 맞아.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길게 식탁 놓는 게 돼, 안 돼? 은근히 여기가 문 열리는 것도 감안해야 되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답이 아닌 게, 저는 이거를 빼고 이것만 신나게 얘기했던 거야, 아까. 근데 다행인 거는 이게 2600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잘 되는 거는 굳이 2200짜리 정도로 빼는 게 아니라 한 1800 정도로 빼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 따님들이 말씀하기를 이 수납을 정말 자주 열진 않아요. 어느 아파트든 식탁 옆에 있는 이 수납은 그냥 물티슈를 대량으로 산 거에 재고분을 넣는 거니까 너무나 이 문 열리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여기까지 식탁이 사실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요 정도만 떼어서 식탁이 와도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이 나오는데 계단으로 또 굴러떨어지기 싫으니까 한 1800에서 1900짜리를 적당히 이렇게 놓고, 또는 이거는 무조건 돼요. 이렇게 놓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식탁 사이에는 작은 톨러런스가 발생하면서 이 장도 되게 자연스럽게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공간도 침범하는 상황이 안 발생하기 때문에, 의자 몇 개는 좀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의자가 전체 상판 튀어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훨씬 낫죠. 네. 그래서 나는 여기에도 좀 약간 가벽 비슷한 거 하나를 세워서 약간 이거를 좀 세퍼레이트 시키고, 약간 키오스크처럼 세퍼레이트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이 조명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말 그대로 이렇게 언밸런스한 두 개를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거는 걸로 주방은 마무리하고 싶고, 여기 몇 분 남았죠? 센터만 좀 맞춰. 그러면 끊어주고 냉장고장 좀 나랑 일로 가자. 자, 여기는 이걸 뜯어야 되나요? 리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는 이분들처럼 필름질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건가요? 필름질을 하신다 하셔도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다 뜯어서 다시 합판으로 다 이렇게 맞추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냉장고가 몇 도짜리 돼요? 원도짜리 네, 3개로 3D? 넣으시고, 예, 그러면 이제 폭이 많이는 안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이즈 봤는데 그렇게 요즘보단 사이즈가 큰 편은 아니에요. 작은 편이라서. 그래서 3개를 넣고 이제 수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나온지 한번 대략이라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는 1, 그죠? 2, 3 하니까 큰 전자레인지는 못 들어가요. 그거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이사 갈 때는 이거를 이쪽에다가 한 이유가, 여기를 옆으로 열어서 교자상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되게 좁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봐야 돼요. 선반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도가 네.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거든. 네. 여기다가 선반으로 한 번은 나눠주고, 이 위에는 이렇게 콘프레이크 옆으로 이렇게 딱 놓고, 요 밑에는 교자상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딸깍 열어서 이렇게 빼면 이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우리가 그 틈새장이라고 하나? 네네. 틈새장 하나 정도는 괜찮죠. 네,
한번 사이즈 다시 봐야 되겠지만 네, 어찌됐든 어찌됐든. 요즘보단 조금 작긴 해요. 사이즈 자체가 작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게 아까워도 근데 뭐 아쉽진 여기는 근데 않아요. 필름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네. 뜯는데 만약에 필름지 안 하는 사람들 필름지 안 나 이거 하면- 어두운 거 좋아 나 같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요것만 이렇게 철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아 어차피 철거해야 돼? 해야죠. 요즘에는 그래도 키친핏 같은 거 하면 하는 쪽이 낫죠. 이쁘긴 하니까. 우리가 어차피 또 앙카 박아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지금 여기 고객님댁은 그래도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냥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얘까지 철거를 해서 얘까지? 가는 게 네. 얘네가 분리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네 네, 상관없어요. 음 그리고 결국은 그쪽은 이거를 이쪽도 그냥 좋다. 바꾸는 거네 그렇죠. 아. 상부장 전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 그럼 결국은 그냥 필름질을 하면서 그리고 고객님 혹시 이걸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한 번만 저쪽에서 따라하면서 보여주세요. 이 뭐 하는 짓이지 이거? 이거 혹시 입주민들 말 나오지 않았어요? 이 틈? 이거 정신 나간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사 여러분들. 뭐 바퀴벌레 키우려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끝까지 쳐 올려서 실리콘 마감해야지. 아니면 아예 호반 계열처럼 차라리 명분 있게 좀 내리던가. 근데 여기가 그거를 안 재봤다. 염실장 내려주시고 죄송한데 한 번만 재주세요. 이 천장고가 얼마 나와요? 이 천장고가 좀 2305. 2300? 네. 아. 그러니까 그게 좀 낮은 느낌을 2cm를 왜 남겨놓은 거야? 아니 난 궁금해. 왜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젠 몰딩이 있게 하는 데도 많은데 이렇게 아니 없게 하는 그러려면 데도 약간 많아요. 간지나게 차라리 10cm 정도 톨러런스를 주는 게 낫지. 근데 사실 그게 개인차가 이거는 있어서 고객님 제가 절대로 뭐 대외적으로 여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어느 아파트든 요즘에 좀 건설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건설사의 디자이너들이 좀 제대로 디자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엔 저희 엄마들도 먼지는 저거 안 닦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근데 다른 업체하고 다른 게 무슨 시사 고발 프로가 아니라 여기 집값 안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를 조 팀장님 막아줄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구조상 막는 거는 다 가능하세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대답을 원해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것만 막으러 오진 않아요.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 아니고 이거를 이왕에 하시는 김에 냉장고를 뜯잖아요. 그럼 저긴 일단 막아질 거예요, 사모님. 그럼 다른 집이 어떻게든지는 나는 신경 안 써. 우리 클라이언트 분 집만 신경 써야지. 이 부분 있죠? 조 팀장 이거를 건들지 않아도 약간 뭐 몰딩화해서 메꾸는 거는 가능하시죠? 네. 그러니까 많이 여기를 사셨으니까. 다 막으시면 어차피 다 막아야 돼요. 그게 아, 이쁜 거지. 다 막아야 여기만 되는구나. 막고 여긴 띄고 이건 아니고요. 어차피 하나로 다 가야 돼요. 가는 거는. 그건 이제 막냐 안 막냐 그 차이고 오케이. 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주방에서는 이 부분 말하는 게 좀 등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작은 사모님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가 깔끔하게 마감이 될 거예요. 연기 같은 거 안 들어가게. 연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음식 냄새. 기름. 뭐 특별한 다른 사항이 있나요? 이거는 안 뜯을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필름지만 할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필름지 해도 되고요. 합판도 가능해요. 그래서 아, 왜 가능해? 구조가 어. 그러니까 합판으로 교체하기에 나쁜 구조는 아니고 아, 요거까지 손 댈 거면 전체 상부장 자체를 합판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비용 차이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겠네요. 필름지도 요즘에. 그렇죠. 요즘도 필름지도 단가가 있으니까.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클라이언트님 열을 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거 안 좋아하시죠? 그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 고객님 댁은 이렇게 추천은 해드리고 아니면 그래도 필름지 그 감성을 원하시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뭐. 근데 내가 필름지 전문가는 아닌데 이 텍스처를 보면 미끈한 거는 오래 가는데 그렇죠. 이런 건 좀 이렇게 우들투들한 거 잘 떨어져요. 사실 저희 집도 한쪽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봐주셔야 돼. 시간 되면. 네, 아무튼 다시 간에 봐야죠. 이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 하시죠. 그러면 한번 한층 더 올라가 볼까요? 네. 아, 이거 막아주는구나. 아니 여기는 무릎이 아파. 자, 여기가
침실이 나왔어요. 침실인데 와우. 방들이 지금 보면 테라스 하우스 특징이 뭘까요? 조 팀장님. 창문이 커요, 작아요? 그죠. 지금 방마다 테라스가 있어. 이게 또 갬성. 근데 이런 게 이제 우리 염 실장님한테는 되게 좋다. 저번 마이크 넘길 때 할 말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가구적인 얘기는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안에 정도? 여기 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분 뜯어서 붙박이화 시킬 수는 있고, 뭐 이런 데다도 붙박이는 가능한데, 뭐 붙박이 관련해서는 어차피 따로 의뢰를 주니까 그거는 제가 뺄 거고요. 조 팀장님 사실 위에 다락방 쪽 얘기하는데 저거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스킵하고, 네네.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염 실장님. 네. 테라스 하우스하고 아파트하고 네.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죠. 그쵸. 여기 여기가 이 집 다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표준적으로 지금 많이 하는 홈스타일링의 집하고 비슷한 게 많아?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테라스 하우스 기준으로는 비슷한 게 많고 일반 아파트 구조랑은 또 좀 다르죠.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아가면, 한 번 더 꼬우면 오히려 또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이렇게 안방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하는 데랑 다른 건,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안방에 베란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 테라스 하우스에는 지금 베란다가 없죠. 근데 또 이걸 한 번 더 꼬우면, 그럼 지금 입주하는 곳 말고 지금 분양하는 곳들은 또 베란다를 없앤 단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조금 거의 최신식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이게? 싶긴 해요. 안방에 베란다가 없는 구조. 아, 우리 루카부장님 댁에 베란다 있잖아요. 그게 좀 별로예요. 근데 저희 집도 있거든요. 근데 별로여도 그렇게 찾았어요. 여태까지 건설사는. 왜냐면 불 나면 탈출해야 되니까. 근데 또 지금 분양하는 이제 25년, 26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을 가보면 베란다가 없어요. 아, 맞다. 네. 그러니까 호텔식으로 해도 돼.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최적화된 구조인 것 같아요. 테라스 하우스. 아, 그럼 이게 나쁜 게 아니네요? 사실 베란다가 있다 없다가 뭐 좋다 나쁘다를 기준하기 좀 애매하긴 하죠. 이건 취향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비주얼적으로 우리가 맨날 말하는 어떤 간지, 어떤 예쁜 모양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일단은 방이 없잖아. 또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쁘게 나오긴 합니다. 이런 구조. 왜냐면 커튼 박스가 잘려있지 네. 않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일반 잘려있는 집들보단 훨씬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 여러분 원래 다른 아파트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이 베란다로 나가는 통로가 되다 보니까 커튼 박스가 여기서 잘려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여기 끝까지 커튼 박스 없냐고. 그러면 붙박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근데 붙박이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얘기를 해주셨죠. 그 이유가 안쪽에 뭐가 있죠. 대피 공간이 대피 공간이 있어서 그래요. 네. 한번 어떤 게 어울릴지 한번 설명해 저는 주시죠. 여기는 진짜 어떤 걸 하셔도 예쁘긴 해요. 예를 베란다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면 안방은 꼭 커튼을 추천하긴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항상 베란다로 통행이 불편해서거든요. 근데 여기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의뢰하시는 분이 만약에 블라인드를 좋아하신다 아, 그러면 블라인드도 되겠다. 네, 괜찮고 뭐 예를 들면 안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겉지만 쓰셔도 되고, 조금 더 예쁜 좀 호텔식 커튼이 필요하다 그러면 겉지 속지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아까 제가 거실에서 딱 쪽집게처럼 추천해드린 게 겉지 속지를 다 쓰지 말고 가장 두꺼운 밀도의 차르르 커튼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도 딱 꼭 집어서 추천을 해드리면, 저는 아마 우리 의뢰자분들이 저희 매장을 오시면 조금 밝은 색의 안막 커튼 하나, 일단은 이건 주무실 때 치시겠죠. 안 쓰실 때는 늘 걷어두실 거고, 그냥 그거 정도 하나 넣을 거고, 여기서 조금의 선입견이 안막 커튼 하면 어두운 색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에는 어두운 색 안막 커튼이 들어가면 공간이 많이 좁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저희 색상 코드 1번부터 10번 있으면 한 1, 2번 정도의 밝은 뭐 아이보리나 샌드 계열의 안막 커튼 하나 넣어주고, 아마 저는 속지를 추천해드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얇은 시폰 커튼 하나 추천해드려서 겉지 속지 실루엣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앞에 동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겉지를 매일 닫고 있기도 그렇고, 걷어놓으면 이게 너무 좀 휑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겉지를 걷었을 때도 좀 얇은 시업 커튼이 보이게끔 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다. 이게 이 집에 그냥 딱 꼭 집어서 해드리는 추천입니다. 다른 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저쪽에서 한번 봐봐. 뭘 얘기했지? 사모님, 염 실장님 이거 불량인 것 같은데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설명 잘 해주시잖아. 창문 네. 크기가 달라요. 네. 상관이 없나요?
크게 차이는 없죠. 창문 크기는 어쨌든 저희가 다른 현장에서 반창들도 좀 크게 차이가 있지, 반창인 거면 스타일이 같고 여기도 창문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전체 창에 속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 한 명이 주무실 텐데 네.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는 게 그래도 창문이 이렇게 크면 오히려 이쪽에다가 헤드를 둘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책상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근데 여기가 방이 또 그렇게 작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 커요. 왜냐면 테라스까지. 지금 조우리 팀장이 옆구리에 계시거든요. 이게 옆구리에 문 달리는 게 은근히 공간성 나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이 공간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가 있으니까 이런 데다가 러브 테이블 하나를 아웃도어용으로 놓고 이 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사모님 이 방이 은근히 제일 짜세 나오는 거 아세요? 여기? 네. 여기서 자기 개인 공간이 생기거든요. 심지어는 여기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TV도 거실 수 있어요. 그쵸? 이분 TV 거신다고 하죠? 맞아요. 그냥 원룸이네요, 원룸. 거의 원룸이네. 이거 나중에 대학생 한 명 하숙시켜도 돼요. 예. 이쪽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도 커튼이니까 한번 제안을 한번 해주세요. 저 방하고 만약에 뭐가 다르다면.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안하는 그 카테고리가 다를 것 같은데 옆방은 가능성이 되게 열려있는 방이에요. 뭐냐면 그 공간을 쓰는 분이 커튼을 좋아하신다. 그럼 커튼이 가도 되는 방이고 블라인드를 좋아하신다. 그럼 블라인드를 가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더 추천하라면 옆방은 커튼을 더 추천하는 방. 왜요? 통행이 있으니까 테라스로.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맞은편에 있던 안방처럼 블라인드를 하셔도 되고 커튼을 하셔도 되는 방. 결국 의뢰자의 취향에 맞추면 되는 방인 게 여기는 테라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여기를 공간을 쓰시는 분이 나는 좀 너무 커튼 치렁치렁한 거 싫어. 조금 좀 미드 센추리 느낌으로 좀 이렇게 세련되게 갈래. 그럼 진짜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거 화이트로 넣어서 좀 이런 스틸 블라인드 느낌을 가져도 되고, 우드 블라인드 화이트 같은 거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안마까지 필요 없는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남양 자체가 아니니까. 몇 분이죠? 3분 남았어요? 3분? 네. 염 실장님, 이 방을 아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되게 시크한 여성분이 혼자 주무실 방이에요. 젊은 여자분. 그럴 때 가구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침대가 메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슈퍼 싱글을 넣을 거예요. 퀸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혼자 사는 남자 여자들이 슈퍼 싱글을 작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강아지나 고양이랑 같이 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기서는 되게 아리따운데 막상 잘 때는 사지를 이렇게 좀 공간을, 저희 따님이 그렇거든요. 저희 딸이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자고 싶어 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 작은 사모님 이 방을 쓰실 분이 침대가 몇 타입 정도 된대요? 슈퍼 싱글 아니면 퀸? 방이 작아서 슈퍼싱글. 슈퍼 싱글. 그러면 공간성은 나오겠네. 그럼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때 커튼이 참 중요해요. 이렇게 창가 쪽에다가 놔야 되냐, 아니면 붙박이 앞에, 어차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차피 이 망한 부분 쪽에다가 같이 이렇게 때려 박아서 이 공간을 넓게 쓰냐, 이제 이런 차이는 좀 있는데 여기서 항상 물어봐야 될 게 침대만 놓을 건지 저 집, 저 방처럼, 저 집이라니 저 방처럼, 아니면 책상이 있어야 되는지 봐야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여기다가 침대를 놓게 되면 여기서 책상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트리스가 의자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허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슈퍼 싱글이 1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헤드를 이쪽으로 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염 실장님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이쪽에 헤드를 놨을 때 헤드가 높은 게 유리할까요? 보통 이렇게 창문이 크면 저는 좀 낮은 거 헤드가 좀 낮은 게 유리할까요? 원장님들이. 그쵸. 그러면 여기는 여성분이 있으니까 우리처럼 열 많은 남자가 아니라 항상 손발 시려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열이 좀 중요할까요? 그거는 사실 남녀를 떠나서 네. 그냥 취향인 것 같아요. 아, 여자분들도 시원시원하게 블라인드 다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또 공간을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즘은 상담을 해보면 남자분들도 되게 차라리 커튼 좋아하시고, 맞아. 또 거꾸로 여성 고객님들도 안막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서 안막. 사실 저는
커튼에 있어서 남녀의 경계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의뢰하시는 분이 야 나는 좀 안막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좀 앞에 동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 게 아, 그거 얘기 안 했네. 난 여기 서로 피해자, 가해자가요? 그죠? 난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내 침대가 창이랑 가깝고 내 공간이 가로는 넓은데 요게 짧으니까 내 동선이 좀 비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녁에 좀 차단이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남성 고객님이든 여성 고객님이든 안막이 유리한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네.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실에 추천해드렸던 그런 밀도 높은 차르르 같은 거 하나만 해놓으면 공간감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죠. 저쪽 안방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거실과 시작했던 안방이죠. 근데 얼핏 하면 거실에서도 보여요. 여기 서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네. 그 밀도가 중요하겠네요. 많이 중요해요. 프라이빗. 네네네. 그러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가 책상 놔야 될 것 같은데? 얄쌍한 걸로? 얇은 거 여기다가 놓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역자도 돼요. 우리는 가해자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침실일 수도 있고 서재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뭘 달지는 그러니까 의뢰자분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공간의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전체 창도 아니고 반창이거든요. 아, 이것도 올라와요. 반창에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뢰자분이 나는 좀 화이트 컨셉으로 뭐 미드 센추리 느낌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침실이니까 당연히 커튼을 좀 깨고 그냥 알루미늄 블라인드 화이트로 넣어놔도 아, 그러네.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기역자로 약간은 좀 되게 예쁘게 나와. 아이폰 라운지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네. 딱 꾸미면 그러니까 이게 이쁘겠네. 이게 애기들이어야 놀이방이면 블라인드, 침실이면 커튼인 거지. 사실 성인 고객님들은 침실에도 블라인드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되게 모던해 보여요. 잘 하면. 근데 콤비 말고. 그렇죠. 너무 안 예쁜 블라인드 말고 결국에 우리는 내 방이 찍었을 때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사진 촬영이 됐을 때.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여쭤보겠지만 좀 꿈꾸시는 방을 좀 여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롤 모델로 삼으신 사진이 있으면 그거를 좀 보고 그거랑 유사한 제품을 추천해드리지 않을까. 몇 분이에요, 조 팀장님? 이 방이 왜 여성분이 이걸 하기로 한지 저는 알거든요. 붙박이인가요? 맞아요. 여자는 옷이 많아 적어? 많으시죠? 많아요. 맞아요. 붙박이가 잘 돼 있어. 나름대로. 제가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거. 이거 한복 박스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서랍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양말이나 속옷 이런 정리는 잘 됐고 해서 여기가 따님들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이 타운하우스 전체에서 보면.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네? 조 팀장님 위해 다락방은 제가 일부러 여러분 안 할 거예요. 저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것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조 팀장님 보통 그 다락방을 너무 크게 잡으면 통로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적게 나오니까. 근데 그 다락방을 모델하우스처럼 되게 타이트하게 잡으면 실질적으로 수납이 많이 들까요? 수납이 부족하죠. 그냥 나이키 신발 박스 하나만 쭉쭉쭉쭉 하나씩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사전점검 분석은 마칠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이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물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쓰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 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쇼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1분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카 부장님 어쩐 일이세요? 이거 다 설정이잖아요.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거치속지 세팅하고 있었고, 저희 회사에서 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샌드톤의 거치 4계절 원단이랑 요즘 많이 하시는 쉬폰 차르르 원단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원단이라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하시는 뒷면에 암막 코팅이 안 되어 있는 거실에 좀 주로 쓰는 4계절 원단이에요. 톤은 좀 샌드톤으로 나와 있고, 요즘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는 샌드톤인데도 거의 아이보리에 가깝네요. 네, 어떻게 좀 보면. 보통은 베이지 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베이지 톤을 조금 더 유니크하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 차이가 아주 작지만 이 조금의 차이가 분위기를 이게 많이 우리 느끼면서 오트밀 쇼파하고 잘 어울릴 것 네, 같은데. 그거랑 제일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브라스코 오트밀 쇼파랑 네. 이 샌드, 베이지, 그리고 쉬폰 차르르, 이 조합이 거실에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애들방에 있는 것도 요즘에 부모들이 네. 좋아하시는데 한번 지나가시죠. 아이들 방은 예전에는 보통 겉지의 패턴을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부모님들은 오히려 겉지 하나만 해주지 않고 겉지에 속지 셋업으로 좀 많이 써주시다 보니까 속지에 이렇게 좀 귀여운 그림을 넣어주고 그 그림과 겉지 컬러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통 따님들 방 컨셉이 이렇게 핑크톤으로 가면은 아드님들 방은 이런 열기구 자수나 요즘 많이 하시는 이런 인디언 텐트 자수 같은 걸 많이 쓰시면서 그 앞에다가 블루나 네이비 톤의 겉지를 셋업으로 같이 써주고 계세요. 여기도 저희처럼 예약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는 100% 예약제로 하고 있고 입주가 만약에 5월달이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오시는 게 낫나요? 제일 이상적인 건 한 달 전에 미팅 하신 다음에 이제 보름 전에 실집 받으시고 제작 기간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시니까 한 달 전에 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알겠습니다.